다시 말씀을 시작을 다시 하시죠. 네, 보통 의료기기 특허 침해 경우에 어떻게 절차가 좀 진행이 되나요? 네네.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이라서 뭐 특별한 뭐 특허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 특허가 아니냐 침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물품을 일단 판매를 못하도록 해야 되니까 가처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통상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단 그것이 판매가 못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형사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형사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특허 침해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전담 지식자산권 전담 부서가 있긴 있지만 검찰에서는 그 기능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모든 일단 민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그것이 확정이 됐을 때 좀 진행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차로 보면은 가처분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가처분 조만간 빨리 결정이 되고 그래서 손해배상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특허 침해 그 형사소송을 제기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입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 기존에 있던 전문가의 어떤 감정 평가라든지 그런 그 내용에 따라서 그걸 넣어서 그럼 그쪽에서 반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자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일단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시간적인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은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처분에서 진행이 됐는데 1심에서 가처분의 판사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것은 직접 침해는 아니고 간접 침해라고 일단은 판정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보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간접 침해에서는 특허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형사처벌이 되느냐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만은 형사처벌이 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대법원 판례상으로 형사처분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 침해인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2심에 가서는 또 그것이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절차가 진행됐다면 다소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서는 조금 경우가 다른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이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네. 따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 세관 특수조사팀에서 압수수색을 했었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조사도 받았잖아요. 특히 이런 부분이 원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절차. 그래서 그거는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그래서 특허청이 중요하고 미국에는 ITC라고 해가지고 그 국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션 해가지고 거기서는 실제로 수입출되는 물품, 수입되는 물품이 저작권 침해라든지, 지식재산권,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 침해가 되면 거기다 수입을 못하도록, 수출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관세청에서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 특허권 침해가 되는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동원이 될 수는 있지만 특허 침해의 경우에는 그것이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표권 침해는 금방 뭐 명확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상표권자가 뭐 상표권을 쓰니까 그런 상표를 쓰는 거니까 그걸 그 수입이나 수출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건 가능합니다만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쪽에는 특허권자가 있고 새로운 어떤 유사한 특허 관련된 사항이 과연 이 침해가 되는지는 사실 법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개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명확하게 뭐 위반이라는 것, 명백하게 법원의 민사법원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경위가 어떤지 파악할 필요가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지만 뭐 어떤 형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관세나 또 세금 포탈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뭐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국세청에다가 사실을 뭐 요청을 해서 그에 따른 또 조사를 요청을 했다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뭐 조사를 나왔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조금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형사 절차에서 뭐 검찰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세금을 포탈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뭐 협조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뭐 결국 각 기관이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관세청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이라든지 각자 독자적인 자신들의 업무에 관련돼서 독자적 판단할 사항이지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심 가처분에서 그것이 간접 침해를 하고 2심에서 그것이 기각이 되고 뭐 그런 사정 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워서 통상에 비추어 봐서는 좀 그 일반적인 관례는 조금 비추어 볼 때는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수출 그 일본에 있는 수출 업체가 소송을 당한 것이고 여기 있는 그 대표 스킨라이프라는 회사는 참고인 신문으로 이 대표님 조사를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수출 업체에서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아서 해외 수출을 하게 된 건데 네네네. 그 참고인 신문으로 이런 조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범죄 행위에 관여된지 파악이 안 되면 일단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하는 것은 뭐 수사기관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사실관계에 따라 그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된 사람이니까 그 과정에서 특정한 범죄를 범했다는 그런 어떤 혐의가 발견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 특허 침해가 우려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개입될 여지는 있는 거죠. 다만 그 부분에서 그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소명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변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저특허 전문가의 어떤 감정 사실 명확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거 봤을 때는 특허 침해가 명확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라면 뭐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은 상표권 침해와 달리 특허권 침해의 경우는 특허 침해가 되는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특허권 무효 심판도 얘기하고요. 특허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라고 해서 당신의 특허권은 거 있지만 여기 물품은 당신의 가지고 있는 특허 권리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도 신문 보도에 하면은 특허 무효 확인 심판에서 거기서 성소를 했다는 그런 신문 보도를 제가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특허 무효 심판에서 그 특허가 무효라는 입장이 되었다면 그것이 민사적인 법원이나 형사적인 법원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특허청의 심판이. 그러나 적어도 강력한 전문가의 의견으로 감정서에 준하게는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반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일련의 전체 절차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통례에 비추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특허 무효 심판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지금 그 혐의를 받은 사 쪽에서 특허 침해가 특허권이 무효라는 걸 확인을 받았다면 그건 더 이상 주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특허 무효 심판의 어떤 특허 심판의 심판 결정 자체가 법원을 구속하거나 그런 법적 구속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어떤 감정서로서 강력한 그 전문 증거로서 전문가의 증거로서 인정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 특허 침해 심판이나 소송이라든지 그런 일반 절차에 비춰봤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 이 일들이 김영재 원장이 소송을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들도 있었지만 살짝은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그 지금 이 과정들이 그 김영재 원장에게 혹시 어떤 결과를 조금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원장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게 된 건지 객관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제가 속사님까지 말씀드리기는 제가 적절한 입장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특허 침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침해되는 서로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통해 상대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자기와 유사한 경쟁 관계 물품이 들어와서 수입이 되면 굉장히 그 시장 점유율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것을 배제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지금 신문상의 보도에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폐업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경쟁력 부분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적인 영업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특허라는 그 상당 기간 동안에 독점을 보유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침해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만 이 건의 경우에서는 특허가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실은 기존의 절차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차가 조금 다소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저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가장 강력하게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자기하고 경쟁 관계 있는 물품이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거나 수입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사업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그래서 뭐 민사적으로라든지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특허 침해인 경우는 다만 그 절차가 좀 어렵고 그다음 특허의 경우도 특허 무효 심판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에서는 또 강력한 무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특허 권리가 당신이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이 권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절차를 통해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서도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해서 상대방 쪽에서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그 소송에 성소했다는 신문 보도에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라든지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왜냐하면 침해 자체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강력한 반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특허 심판원에 뭐 무효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에 대해 구속은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특허청이라든지 특허심판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강력한 어떤 반대되는 어떤 자료가 있다면은 그럼 당연히 감정서가 있다면 당연히 좀 이렇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신문지사에 나타난 보도 내용으로 따진다 그러면 일반적인 특허 침해 소송 절차 그 다음에 그 형사적인 절차에 비춰 봤을 때는 조금은 특별한 경우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에서 그 침해가 아니라고 했고 간접 침해라고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간접 침해에 불과하고 하다고 했는데 간접 침해의 경우에서는 달리 그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처벌 대상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아니고 또 2심에서는 그것이 침해 자체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불구하고 그 수사기관에서 그것이 침해로서 뭐 형사적인 수사라든지 뭐 다른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가집니다. 물론 뭐 검찰 입장이나 경찰 입장에서 이것은 명확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명확한 침해다. 1심에서는 뭐 그렇게 했지만 대법원에서 다를 수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은 뭐 수사기관이나 뭐 법원이라기보다는 특허 심판원이고 그다음 수사기관보다는 좀 법원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전문성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지금 김영재 원장이 비선 의료진 핵심률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구속영장도 발부를 받은 상태이잖아요. 네네네.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적절하게 뭐 네. 언급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어렵고 다만 뭐 의료 관련 소송, 의료 관련 산업에 있어서도 특히 의료 기기에 관련돼서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뭐 특허 인정이 안 됩니다만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특허가 제대로 특허를 받았느냐, 그 다음에 특허를 침해하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하나의 어떤 뭐 사건으로 보여져서 자세하게 뭐 가부간에 제가 언급할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을 저희가 궁금한 건 이제 다 여쭤봤는데 네네. 그래도 이거 보시면서 네네. 조금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은 뭐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네. 그래서 특허 절차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법원 그러니까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허청입니다. 특허 심판원에서 그 절차를 미국에서는 PTAB라고 하는데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그 특허청의 판단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여전히 법원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만 그래서 판사는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해서 특허 침해라는 걸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PTAB라고 해서 그쪽의 판단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법원 판사도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 건에 있어서는
특허 무효 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법원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존중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절차가 뭐 법원에 구속이 안 되니까 중복된 측면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건을 보면서 그런 절차가 만약에 그런 어떤 반대되는 그러니까 특허 무효라는 그런 특허 심판의 결정이라든지 법원에서 가처분 단계에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간접 침해에 불과하다 아니면 침해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반적인 관련 비해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전문성 있는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이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화 씨였습니다. 감사해요. 네.